그래서 289페이지 보시기 전에 저기 288페이지 밑에나 아니면 연습장에다가 하나 좀 적어 주세요. 뭐냐면은요, 지금부터 보실 게 신고납부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고납부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엔 총 3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가 있는데, 일단 원칙이 있어요. 원칙은 각 사업장별로 신고 및 납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쪽지 시험 보진 않는데 제가 몇 번 적어드리긴 할 거예요. 간혹가다 한 번씩 시험 문제 내서. 쪽지 시험 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쪽지 시험 볼 만큼 잘 나오진 않아요. 한 많이 나와야 1, 2년에 한 번 정도? 안 나올 때는 막 3, 5년에 한 번 정도 내는 문제라. 그래서 적어 드리고 나서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주사업장 총괄납부라고 있어요. 요건 뭐냐면 신고는 따로따로, 그 다음에 납부만 주사업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신고 및 납부를 법인은 본점, 개인은 주사업장. 1분 후에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보면 사업을 할 때 하나로 시작을 해요. 몇 개로 시작해요? 하나. 근데 그 사업이 잘 되면 하나로 끝내요? 대부분 여러 개로 늘려요? 여러 개로 늘리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만 하면 그냥 하나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장사가 잘 돼서 사업체가 총 5개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원칙은 다 따로따로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한 명이지만 사업체가 5개야. 그러면 5군데에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원칙은. 근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국가에다가 계속 요청을 했어요. 더 좋은 거 내놔라.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요거예요. 주사업장 총괄납부. 그래? 그러면 너네 신고는 따로따로 하고 세금만 한 군데에서 내. 라고 이제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신고도 한 군데에서 하고 싶잖아요. 네. 왜냐면 5개가 다 내 거니까 한 군데에서 한 번에 다 신고하면 편하게 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나온 게 요거예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요 단위의 뜻이 뭐냐면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인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사업체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알잖아요. 센티미터하고 미터하고는 덧셈 뺄셈이 불가능하잖아요. 네, 단위가 안 맞아서. 그래서 단위를 하나로 뭐 하죠? 맞춰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단위는 하나로 묶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5개를 갖고 있으면 5개를 하나로 묶어서 신고하는 거고 10개를 갖고 있으면 10개를 하나로 묶어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한 군데에서 보는 걸 뭐라 그래요?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 그래서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요, 사업자 등록증을 한 부만 발행해줘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원래 사업체가 5개면 사업자 등록증이 5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인정을 받으면 나는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만 받으면 돼요. 왜냐면 모든 업무를 몇 군데에서 볼 거예요? 한 군데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가능한 이유가 저희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ERP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되게 이름은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ERP의 뜻이 뭐냐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을 ERP라고 해요. 이름은 되게 멋져요.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그래서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 말은 되게 멋진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요. 그냥 모든 업무를 그 모든 내용을 프로그램에다가 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직원부터 해서 나사 하나부터 해서 회사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프로그램에다가 다 넣어서 관리하겠다. 이걸 ERP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이론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만든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만든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그만두면 인수인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회사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수인계를 못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왜냐면 회사에서 좋게 그만뒀으면 인수인계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싸봐서 그만두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실제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갔는데 인수인계를 아무도 안 해줘. 이런 부분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신 분이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든 데이터를 프로그램에다가 다 넣으면 인수인계를 안 받아도 내가 프로그램만 쓸 줄 알면은 프로그램만 보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전제하에 만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ERP 프로그램인데 제가 회사 다녀봤잖아요. 회사에서 ERP 담당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회사 구조상 중소기업은 ERP 프로그램을 제대로 쓰기가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ERP 프로그램을 하나 씀으로 해서 일반적인 분들은 일이 하나가 추가가 되거든요. 근데 이 일이 하나가 추가가 되는 게 1, 20분짜리가 아니고 몇 시간짜리 일이 하나가 추가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 기본적인 것만 하는데도 정신없거든요. 근데 이 새로운 거를 추가를 해서 이것까지 하려면 결과적으로는 근무 시간이 최소 2-3시간은 늘어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회사에서 근무 시간이 늘어난다 그래서 돈을 더 주려고 그래요? 아니죠. 안 주려고 그래요. 대부분 다. 원래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돈을 주는 게 맞는데 이 돈을 줬다간 회사에서 마이너스 되는 부분들이 많아지니까 프로그램은 가지고 왔는데 추가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랬고 저 담당했을 때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부서에서는 써요. 격리 파트는 원래 프로그램을 썼으니까 프로그램 바뀐다 그래서 뭐 그렇게 큰 변화가 되는 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데 대부분 ERP를 제조회사에서 쓰거든요. 그럼 문제 뭐냐면 대부분 제조 파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프로그램 잘 못 다뤄요. 그러니까 물건 하나 만들면 이 물건에 들어간 자재를 다 넣어야 되거든요. 뭐 나사 몇 개, 그 다음에 뭐 나무 몇 개, 모 몇 개, 유리 몇 개 이런 식으로 다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원래 회사에서는 직원을 한 명을 뽑아주면 해결이 되는데 중소기업들은 직원을 뽑을 수 있는 여력도 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사람들한테 해라라고 위에선 얘기하는데 밑에 분들은 못해요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이제 동갑인 애가 자재 파트 관련 쪽에 있었는데 걔가 술 먹자 그래갖고 술을 먹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도 하고 싶은데 이거를 하면 새벽 3시까지 해야 돼요. 왜냐면 걔가 평균 12시에 퇴근하거든요. 12시, 1시에 퇴근해요.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이거 2-3시간짜리 일을 하면은 만약에 새벽 3시에 퇴근을 해. 그러면 집에 가서 샤워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새벽 4시에요. 2시간 자고 출근을 해야 돼요. 막말로. 그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하소연은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소연한다 그래서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근데 왜 불가능하냐면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직원 수가 민값이에요. 최소값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원이 있으면 회사가 굴러는 가. 굴러만 갈 수 있는 인원을 대부분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갑자기 일이 많아졌어. 그러면 일용직을 뽑아서 그 일을 해결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직원을 늘려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 명이라도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한 명은 잉여 인간이 돼요. 할 일이 많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딱 세팅을 그렇게 잡아놓거든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그러니까 직원을 뽑자니 이게 마이너스 될 것 같고 돈적으로. 근데 또 직원을 안 뽑자니 일이 많아지고. 그래서 대부분 ERP 프로그램 가시면 사무실에서는 대부분 잘 쓰는데 생각 외로 생산 파트에서 그렇게 잘 못 쓰는 회사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이거 잘 써보려고 이것도 알아봤거든요. 바코드? 아마 안에서 많이 빼먹는 것 같은데 바코드화 시키는데 1억 달러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작업이 많긴 하는데 1억이면은 싼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코드화 시키는데 1억 든다는데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부터 조용하더라고요. 안 하겠다는 얘기죠. 너무 비싸니까. 돈 문제 때 결론은 돈 문제 때문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갖다 놓으면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이 나이가 어리신 분도 있지만 나이가 이제 좀 많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이사이에.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진 않은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긴 해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실무에서 적용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289페이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업장별 과세 원칙이에요. 무슨 별이라고요? 사업장별 과세 원칙. 사업장별 과세 원칙에 따르면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 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사업체가 5개면은 5군데에서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돼요. 원칙은. 그 다음에 각 사업장별로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납부 및 해야 되는데 이것은 과세관청과 납세자 모두 불편하죠. 왜냐면 5개 갖고 있다 그래서 5번 신고하는 것보다는 신고를 한 번으로 줄인다던가 이렇게 줄일 수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잖아요. 어차피 한 번에 하나 5번에 하나 결과값이 똑같아. 그러면 한 번 하는 게 편하겠죠. 그런 이제 편의성 때문에 요게 생기게 된 겁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총괄납부의 신청 밑에 20일 전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며칠 전이요? 20일 전. 그래서 과세기간 개시일,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 주사업장 총괄납부 할래요. 신고를 하시면 되는데 며칠 전에는 해주셔야 돼요? 20일 전에. 참고로 국가 관련된 서류는 이게 많아요. 부가가치세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서류들이 20일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을 하면. 왜 그러냐면 내가 신고서를 낸다 그래서 끝이 아니잖아요. 거기 이제 부하 직원분들이 받아갖고 정리하고 그러면 이게 또 결제를 쭉 받아서 끝까지 올라가야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결제 올라가는 데까지 대략 며칠 정도는 걸릴 것이다. 20일 정도는 걸릴 것이다. 그래서 며칠 전에는 해줘라. 20일 전에는 해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그래서 며칠 전까지는 신청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20일. 그래서 20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사업자 단위과세제도. 제가 좀 전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얘기했죠. 거기 두 번째 줄에 있어요.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ERP. 그래서 우리나라가 프로그램 되게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면은 그 편의점도 보면은 편의점도 중앙에서 관리를 해요. 본사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냐면 지금 여름이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찍잖아요. 물건 사고 팔 때마다. 그럼 바코드 찍으면 그 데이터가 본점으로 다 넘어가요. 그러면 본점에서 뭐를 안 하면 여름 시즌에는 뭐가 많이 팔리는구나.
가을 시즌에는 뭐가 많이 팔리는구나. 8월 달에는 뭐가 많이 팔리는구나. 그런 것까지 데이터를 다 뽑아서 뭐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아니면 뭐 회사 PB 제품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앙에서 이게 다 쥐락펴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업자 단위과세 제도를 하려면 전제 조건이 본사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거 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해요. 왜냐면 시스템적으로 바코드 찍었네? 그러면 본사로 넘어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편의점들도 본사에서 여기에서 얼마 팔았는지 이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저도 이거 편의점 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30분인가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팔리면요 본사에서 연락 옵니다. 문 닫으셨냐고. 왜냐면 일반적으로 편의점 몇 시간 하도록 되어 있죠? 24시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30분인가 1시간 동안 손님이 안 오면 일부러 아무거나 하나 갖다 싼 거 갖다가 찍어요. 안 그러면 진짜 본사에서 연락 온대요. 일을 안 하고 계시냐고. 저 아시는 분이 지금은 폐업했는데 지금은 부산가에 있는데 예전에 편의점에 있었거든요. 뭐 편의점 놀러 갔는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한 30분인가 1시간 동안. 그랬더니 껌인가 뭐 하나 갖다 찍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연락 온대요. 진짜로. 메인에서 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ERP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사업자 등록의 별표 2개 치세요. 여기도 은근 시험에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업자 등록인데요. 사업자 등록은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냐면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할 거면 사업하기 전에도 신청이 가능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는 아무리 늦어도 며칠 안에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20일 안에는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하는 건 상관없어요. 미리 하는 건 상관없는데 아무리 늦어도 내가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는 며칠 안에는 신청을 하셔야 돼요. 20일. 그래서 제가 아까 서류는 20일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일 전에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면 거기 2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게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왜냐면 그 2일이 올해 바뀌었거든요. 작년까지는 3일이었어요.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까지는 3일이었는데 지금은 2일이에요. 왜냐면 솔직히 우리나라 시스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려고 하는 분 주민등록번호만 넣으면 이 사람의 인적사항 다 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바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빨리 나오면 그날 바로 나오고 아무리 늦어도 그 다음날까지는 발행을 해줘라.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오는데 사업자 등록 신청한다 그래서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뭐 범법자라던가 이런 좀 안 좋은 행동을 과거에 하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안 나와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일반적으로 며칠 안에는 주셔야 돼요. 2일 안에. 근데 이런 거 발급이나 이런 것들은 가면 갈수록 짧아질 거예요. 왜냐면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빨리빨리잖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하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에 291페이지 과세거래. 그래서 아까 잠깐 이야기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과세거래는 총 3가지예요. 재화의 공급, 용액의 공급, 재화의 수입. 그래서 다음 주에 요거 3개 외울 겁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재화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요, 이거는 회계하고 똑같은데 재화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예,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채물은 만질 수 있는 거, 무채물은 뭐 한 거예요? 못 만지는 거. 근데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물 있죠, 물. 시냇물은 재산적 가치가 없잖아요. 그건 세금 안 내요. 근데 우리 물통에다가 그 생수 있잖아요. 통에다가 물을 담아서 팔면 걔는 가치가 있죠. 왜냐면 우리 생수 뭐 주고 사죠? 돈 주고 사죠. 그러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물은 가치가 없잖아요. 바닷물이나 이런 것들은. 예, 왜냐면 담아서 파는 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근데 생수 같은 경우엔 담아서 파는 순간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재산적 가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돈 주고 파는 것들은 대부분 다 세금 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래 있으면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근데 안 내는 것도 아직 몇 가지 있긴 합니다. 대표적인 게 코인 아직 세금 안 내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욕먹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코인 관련돼서 뭐 이자 감면해주겠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왜 욕먹고 있냐면, 욕먹는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코인 세금 안 내요. 예, 그러니까 아직 법 테두리 안에 안 들어왔는데 코인 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세금 내는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어떤 생각 드냐면, 코인으로 대박 나면 다 갖고 갈 거잖아요. 세금 안 내거든요, 올해까지는. 근데 손해봤다 그래서 세금으로 뭐 해주는 거예요?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세금이 쓸데없는 데 쓰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세금 테두리 안에 들어온 상태에서 코인으로 돈 벌어갖고 세금 내. 그러면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죠. 왜냐면 세금을 내니까. 근데 지금은 만약에 이 상태에서 코인이 떡상했어. 네, 그래갖고 돈 벌었어. 그 사람들 세금 100원도 안 내요. 코인 관련돼서. 왜냐면 아직 코인은 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채물 그러면 만질 수 있다. 무채물 그러면은요, 못 만진다. 근데 우리 못 만져도 값어치 있는 것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저작권, 아니면 뭐 공기. 공기도 뭐 이제 파는 데들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지만 외국에서 파는 나라도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유채물에는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그 다음에 무채물은 뭐 동력, 열, 요런 자연력, 요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박스 보시면 유채물에는 토지도 포함하지만 토지는 부가가치 생산 요소로 매매 거래에서는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면세. 또 토지의 매매는 면세입니다. 근데 이거는 세무 때 외울 거예요, 따로. 그래서 부연 설명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왜 토지의 매매는 면세냐면요, 토지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어요? 만들어져 있었죠, 이미. 누가 만들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땅을. 그래서 토지의 매매는 세금을 안 걷겠다 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니까. 법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매매는 면세라는 거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어음수표, 그 다음에 뭐 상품권,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은 재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이라던가 화폐라던가 유가증권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10만원짜리를 만원짜리로 교환할 때 있죠. 그때 세금 안 내요. 왜냐면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로. 그래서 언제 과세 대상이 되냐면
내가 이 돈 가지고 물건을 살 때 그 물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금이 들어가 있는 거지. 이 돈과 관련돼서는 세금 안 냅니다. 그래도 우리 10만 원짜리 살 때 10만 원 내잖아요. 11만 원 안 내죠. 왜요? 물건 가격 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거지. 돈과 관련돼서는 부가가치세 납부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92페이지에 별표 3개.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간주라고 있으실 겁니다. 뭐라고 있으세요? 간주. 그래서 간주 공급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간주의 뜻이 뭐냐면은요, 요 간주가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간주하고 똑같은 말이 의제라고도 있어요. 이거 법률 용어입니다. 그래서 뭘로 간주한다, 뭘로 의제한다, 그러면 아닌데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지만 우리 지금 의자에 앉아 있죠. 네. 근데 의자를 만약에 침대로 간주하겠대. 그러면 의자를 뭘로 보는 거예요? 침대로 봐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간주나 의제라고 나오면 진짜가 아닌데 인정을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가짜지만. 그래서 간주 공급은 뭐냐면 공급한 게 아니에요. 사고 판 게 아닌데 사고 판 걸로 인정하겠다. 그래서 결론은 사고 팔았으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래서 간주 공급은 진짜 공급이 아니고 무슨 공급이에요? 가짜 공급이에요. 근데 이런 거 왜 만드냐면 대한민국 사람 머리 좋잖아요. 만약에 이런 걸 안 만들어 놓으면은요, 세금 안 내고 물건을 파는 방법들을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간주제도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 법의 테두리를 높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은 사업하시는 분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 많이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을 많이 벌 때 대부분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세금 안 내면서, 세금 적게 내면서 돈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해요. 왜냐면 세금으로 나가는 금액이 뭐 하니까요? 많으니까. 기왕이면 세금 뭐 하고 싶죠? 적게 내고 싶죠.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기부라는 걸 해요. 뭐예요? 기부. 기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좋은 일 하기 위해서도 있고, 저같이 이제 돈 쪽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부하면 비용 처리할 수 있거든요. 비용 처리하면 뭐를 덜 내요? 세금을 덜 내요. 그 목적도 있어요. 세금을 덜 내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인 목적은 세금을 덜 내면서 나를 홍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예인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 기부하다 걸리면은요, 아우 이거나 밝혀지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은근 많아요. 그거 다 뻥이에요. 왜냐면 기부 예전부터 하고 있었다라고 아니신 분들도 있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100명 중에 한 90명 이상은 거짓말쟁이에요. 왜냐면 기부하고 있다라고 만약에 연예인이 밝혀지면요, 사람들이 좋게 봐요, 나쁘게 봐요? 좋게 보죠. 맞죠? 왜냐면 기부라는 게 어떤 목적 없이 뭐 하는 거죠? 좋은 일에 써달라고 내는 거잖아요. 근데 꼭 걸리면 뉴스 하나 아니면 신문에 나오면 꼭 그런 문구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 모르게 하고 싶었다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중에 아무리 적어도 반 이상은 일부러 기자들한테 넘기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본인 뭐 하려고요? 홍보하려고. 근데 저처럼 사지 마시고 둥글게 둥글게 사세요. 저는 이미 좀 안 좋은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누군가 뭐 한대 그러면 꼭 안 좋은 쪽으로 바라보게 돼버렸어요. 예.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랬던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20대 중반까지는 꿈과 희망을 가지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특히 어떤 꿈과 희망을 가졌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수를 하면 우리 직장 상사가 나를 도와줄 거야. 개코 같은 얘기입니다. 예, 지들 살기 위해서 나를 버려요. 예, 얘가 잘못한 거지 자기들은 거기에 안 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상처받았었던 게 뭐냐면은,
어떤 서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위에 사람이 좋아할 서류잖아요. 그러면 지 이름 빠지면은요, 서류 다시 만들어 오라 그래요. 예, 자기 이름 안 들어가 있다고. 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이거 갖고 가면 욕먹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 이름 들어가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빼고 갖고 오라 그래요. 예. 그리고 지 유리할 때는 지가 들고 들어가요. 사장님한테.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하면은 저보고 들어가래요. 그래서 이게 사회라는 곳이구나라는 걸 조금씩 느끼게 됐죠. 왜냐면 TV 같은 데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부하 직원이 잘못했대. 그러면 위에 직장 상사가 자기가 총대 매잖아요. 근데 현실은 안 그럽니다. 예, 현실은 맨날 밑에 사람 보고 총대 매래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저도 어렸을 때는 저 인간이 왜 저러나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보니까 그 사람도 살려고 한 거예요. 처자식이 있으니까 나쁜 욕 먹어가면서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 거니까 다른 사람을 방패막이로 내버린 거죠. 근데 그게 맞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나이 들면서 좀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류는 4가지가 있어요. 요거 외울 거예요. 나중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잔존재화. 이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하나씩 보시면 자가 공급은요, 내가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는 거기 교재 보시는 것처럼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로 면세 사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 뜻이 뭐라 그랬죠? 뭐 안 낸다? 세금 안 낸다가 면세예요. 뭐 안 낸다고요? 세금 안 내요. 그러면 이거는 왜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냐면 제가 이거 많이 쓴다 그랬어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이요? 매입세액.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살 때는 매입세액을 빼거든요. 물건을 살 때. 근데 이거를 어디에 써버렸다고요? 면세에 썼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살 때는 빼줬는데 팔 때는 매출세액이 안 나와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매입세액에서 빼줬잖아요. 그러면 매입세액을 빼주는 이유가 하나거든요. 이 물건 팔아서 무슨 세액을 만들란 얘기예요? 매출세액을 만들어라. 그래서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뭐를 내라? 세금을 내라. 근데 이 사람이 살 때는 매입세액 뺐는데 팔 때는 면세로 팔아버렸네. 그러면 뭐 낼 게 없죠? 세금 낼 게 없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선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이런 거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너 이거 면세에 썼지만 과세라고 생각하고 세금 내. 왜냐면 너 살 때 빼줬잖아. 그러면 팔아서 뭐 내야 된다고요? 세금 내야 돼.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빼주는 이유가 뭐냐면 너 이거 팔아서 플러스 시켜서 뭐 납부해라? 세금 납부해라. 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를 다른 말로 이렇게도 표현해요.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 그래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랑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랑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경차가 1000cc까지가 경차예요. 몇 cc까지요? 1000cc. 그래서 경차가 아닌 차를 이야기합니다. 경차가 아닌 승용차.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국가에서 경차 타라 그래요? 경차보다 큰 차 타라 그래요? 국가에서는 경차 타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땅덩어리 좁죠? 그 다음에 기름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승용차를 끌고 다니는 것보다는 작은 차를 끌고 다니는 게 어때요? 좋아요. 왜냐면 경차 같은 경우에는 주차하기도 좋잖아요. 차가 좁으니까.
근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그래서 저녁 때 보면 저희 동네도 그런데 길 양쪽 사이드에 차 주차하잖아요. 주차장에다 주차 안 하고 일반적인 도로에다가 주차하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렇게 주차하죠? 뭐가 부족해서? 주차장이 부족해서. 맞죠? 그래서 뉴스에도 이런 거 종종 나와요. 우리 집인데 주차를 못 한대. 왜냐면 요즘에 1가구 1자동차가 아니잖아요. 어떤 집은 가구 수는 하나인데 자동차가 3대야. 자동차가 2대야. 이런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최근에 그것 때문에도 싸움 난 데 있잖아요. 어떤 아파트에서 뭐라 그랬냐면 세대 주차하고 싶으면 20만 원 내놔. 예.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옆 단지는 5만 원이래. 세대 주차하는데. 근데 왜 우리 단지는 20만 원이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막 싸움 나는 거죠.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1가구 하나만 놓고 나머지는 아파트 내에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게 가장 깔끔해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 아파트를 지을 때 제가 알기로 법이 1.3대인가 1.5대인가 그래요. 최소가. 예. 그러니까 법을 바꿔도 돼요. 법을 어떻게 바꾸냐면 한 가구당 2대씩 주차하게끔 주차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만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주차장이 커지니까 아파트 값이 또 뭐 해야 돼요?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결론은 다 돈 문제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경차타라고 하긴 하는데 경차가 아닌 차를 사시면 세금을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땅도 좁고 기름도 안 나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수용차가 많은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 관련돼서 국가에서도 세게 못해요. 왜 세게 못하냐면 우리나라 에서 잘 나가는 회사에 현대라고 있잖아요. 현대의 주력이 뭐죠? 자동차잖아요. 근데 만약에 세금이라던가 어떤 페널티를 승용차에다 많이 줘.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발전할까요? 뒤처질까요? 뒤처지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차량 관련돼서는 아주 세지는 않은데 좀 불리한 부분이 많아요. 특히 이제 세금 관련돼서. 근데 경차 사면은 세금도 일부 감면해주고 통행료도 감면해주고 주차요금도 감면해주고 여러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근데 그 혜택을 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좁고 그 다음에 기름도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타이어 판매 회사예요. 뭐 팔아요? 타이어. 근데 사장님 차가 펑크가 났네. 타이어가. 그러면 사장님 차 교체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교체해 준 다음에 사장님 30만 원이요. 그래요. 무료로 교체해 줘요. 무료로 교체해 주죠. 근데 국가에서는 인정 안 해줘요. 왜냐면 일반적인 승용차를 이렇게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화물차는 괜찮아요. 왜냐면 화물차는 영업용이잖아요. 근데 승용차 관련돼서는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안 해줍니다. 뭐 지원해 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페널티를 좀 많이 주는 편이에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승용차가 줄어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서울 가보시면 내일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서울 가보면은 자동차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이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본지점 간의 거래예요. 타사업장 반출이 뭐 다른 게가 아니고 본지점 간의 거래.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 본사하고 지사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본사에서 지사에다가 물건 보내나요, 안 보내나요? 보내죠. 근데 그거를 공짜로 줬는데요. 그러면 국가에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본사가 돈 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재료 파는 거예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TV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백종원 씨가 TV에 나와서 자기는 장사꾼이라고 얘기하지 요리사라고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실제 장사꾼이 맞고. 그래서 뭘로 돈 버는 거냐면 프랜차이즈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프랜차이즈 쪽에다가 재료 파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그 재료를 사다가 뭐 하는 거예요? 음식만 만들 수 있게끔 소스라든가 그런 걸 파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국가에다가 공짜로 줬대. 그러면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본사에서 지사에다가 뭐 하는 거예요? 돈 주고 파니까. 근데 공짜래. 그러면 인정 안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거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장난쳐요. 무슨 장난치냐면 100만 원 주고 팔았는데 국가에다가는 공짜로 준 거예요. 이렇게 하고 뒷돈으로 받는 겁니다. 추적 안 되는 다른 계좌로. 예.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공정성이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에 공정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공정을 많이 따지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요. 근데 나는 열심히 세금 내고 있는데 옆집은 똑같은 물건 파는데 세금 안 낸대. 그럼 좋아요? 안 좋죠. 둘 다 안 낸다 그러면 이해를 해. 아니면 둘 다 내던가. 근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내. 그러면 예,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만들어 놓은 이유가 국가에서 최대한 공정하게끔 만들려면은 법의 테두리가 넓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준 거는 인정하겠다,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리고 요즘 시험엔 이거 잘 나와요. 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왜냐면 본사도 회사고 지점들도 대부분 사업자잖아요. 그러면 이 세금계산서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업자들끼리. 그래서 업자들끼리 주고받는 게 뭐예요? 세금계산서예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물건 사러 가면 세금계산서 받아요? 영수증 받아요? 영수증 받죠. 왜요? 나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근데 사업자는 물건 살 때 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사업 안 하시는 분은 받을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걸 만든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그랬습니다. 예, 세금 관련돼서 못 도망가게끔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은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컴퓨터 파는 회사예요. 요건 썼다가 지울게요.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컴퓨터 파는 회사인데 만약에 친척애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 그러면 컴퓨터 한 대 정도 공짜로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친한 친척이라면. 근데 이런 부분도 인정 못 하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공짜로 줬으니까 뭐 내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세금 내면 안 되죠. 맞잖아요? 돈 안 받고 팔았으니까, 돈 안 받고 줬으니까. 근데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걸 왜 인정을 못 해주냐면 이런 걸 인정해주면은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팔아버려요. 공짜로 준 것처럼 꾸민 다음에 돈은 따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뭐를 덜 내게 되죠? 세금을 덜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우리 동대문이나 이런 데 가서 밀리온에나 동대문 가서 옷 사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거기 점원분들이 맨날 뭘로 달라 그래요? 현금 달라 그래요. 카드 말고 현금으로 하면 3,000원 깎아줄게, 5,000원 깎아줄게, 이런 얘기 하죠. 그 대신 현금 영수증 안 돼요, 이러면서 합니다. 그게 다 뭐 덜 내려고 하는 거예요? 세금 덜 내려고. 그래서 판매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세금을 덜 내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국가 입장에서는 최대한 뭐를 많이 걷어야 돼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돼. 법 테두리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도 뭐 내시라? 세금 내시라. 왜냐면 이런 거를 세금을 안 걷어버리면 다 불법을 저지를 거거든요. 뭐를 덜 내기 위해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근데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면은요, 거기 293페이지 밑에 있는 가나다라가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가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래서
우리 회사 가면은 생산 파트로 취업하시는 분들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회사에서 사주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왜냐면 생산직에서 일을 하려면 이런 게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시험하고는 관련 없는데 제가 직접 겪었었던 건데 이런 규정을 하나 만드시는 게 좋아요. 어떤 규정을 만드시는 게 좋냐면 생산 파트에 왔을 때 이제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를 사주면서 이런 거 사인 하나 받으셔야 돼요. 뭐 받으셔야 되냐면 뭐 한 달이면 한 달,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한 다음에 그 안에 그만두면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월급에서 깐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제조회사 다닐 때 저희 이제 신입 직원으로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갖고 작업복부터 해서 다 사줬거든요. 회사 돈으로. 근데 2주 후에 그분이 그만두셨어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가운데에서 좀 난처한 일이 생겼죠.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분이 그만두면서 이제 작업복하고 작업모하고 작업화를 놓고 갔어요. 왜냐면 자기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그 사람한테 주고, 왜냐면 이미 입었던 거잖아요. 신었던 거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남들이 신었던 거, 입었던 거 입고 싶은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에서 뭐 해라? 까고 줘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사람 말도 맞아요. 나는 이런 규정 보지도 못했다. 왜냐면 우리 회사 규정이 없거든요. 얼마 만에 그만두면 제외하겠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빨리빨리 회사의 그 계약서라든가 이런 거를 바꿔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좀 가운데에서 난처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냥 나중에 그냥 하도 그분이 난리를 치니까 위에서 그냥 그거 포함해서 그냥 줘라. 빼지 말고 줘라. 그래갖고 마무리되긴 했는데 항상 가운데 끼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운데 낄 것 같으면 미리미리 어느 정도 좀 예방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없어졌는데 한때 대한민국에서 유행까지는 아니었고 몇몇 회사가 진행하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내연애 시키는 게 있었어요. 워낙 결혼을 안 하니까, 워낙 결혼이나 이런 게 줄어들고 있으니까 회사 내부에서 사내연애를 하게끔 미팅이나 이런 걸 시켜주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어쨌든 회사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안 내도 된다? 세금 안 내도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항상 세 가지예요. 취업률, 출산율, 결혼율. 이 세 가지가 어쨌든 국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돼서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리고 최근 시험 문제 나온 거는 다가 나왔어요. 거기 보시면 경조사 있죠? 1인당 연간 10만 원 이하. 재화제공.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사 물건으로 줘도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회사가 이어폰 파는 회사야. 그럼 직원 생일마다 회사에 이어폰을 줘. 그래서 주는 건 상관없는데 1인당 1년에 얼마보다 적은 금액을 줘야 돼요? 10만 원.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가 주다 보니까 1인당 15만 원을 줬어. 그러면 5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얼마까지는 괜찮다. 1인당 연간 10만 원까지는 괜찮다. 그래서 뭐 생일이나 이럴 때에 회사 물건으로 주는 데들도 있어요. 회사에서 뭐 좋은 거 파는 데들은 회사 물건으로 대체해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괜찮다. 그 다음에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거. 제가 아까 이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뭐야? 매입세. 그래서 뺐으니까 납부해라 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면 안 뺐으면 안 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처음부터 매입세액이 뭐 되지 않은 거요? 공제되지 않은 거.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12시 40분에 쪽지 시험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볼 거 설명드리고 조금 더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